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부산과 더불어 국내 3대 불꽃쇼로 꼽히는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이번 주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겹치면서 연기됐는데 하필 주말 비 예보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수만 발의 불꽃과 드론이 연출하는 축제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예보로 행사 개최가 불투명했던 포항국제불빛축제. 촉박한 시간을 만회하느라 행사장에는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포항시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강우량이 당초 예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행사 개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포스코가 철강도시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살려 기념 행사로 개최한 이후 어느덧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토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형 불꽃쇼. 이탈리아와 캐나다 최고 수준의 팀과 우리나라 한화가 참가해 저마다의 주제를 갖고 수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립니다. 또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한 파블로 항공의 드론 1000대가 당신의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입니다. 포항시는 관람객들이 불꽃쇼에 집중하도록 의전 행사를 없애고 국내외적 정세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일상을 격려하는 이미지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께서 보시면은 또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꽃 연출 길이는 홍산강을 따라 국내 최장인 1.2km.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연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기술진은 밝혔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그 원료로 산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좀 와도 그 연출되는 데는 문제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미리까지 가능합니까? 한 20mm까지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번 불꽃쇼에는 저탄소 화약을 사용하고 그린 아트 경제 페스티벌을 추구하면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전략회의를 갖고 이재명 정부 공약에 맞춘 지역별 국정과제화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항은 2차 전지 철강산업특별법 제정을, 안동은 첨단 바이오 육성과 낙동강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미는 신공항 철도 연결과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정과제 조기 반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울진한울광역방재지휘센터가 국내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울광역방재지휘센터는 한울원전으로부터는 39km 떨어져 있으며 지진이나 지진해일 등으로 현장 지휘센터의 역할이 어려울 때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원전의 광역방재지휘센터는 지난 2022년 고리와 월성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울주군에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내년에 부안 한빛 광역방재지휘센터가 완공되면 광역 대응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018년 6월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경북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지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수사 개시에 단서가 된 피고인 가운데 1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따른 진술 조서와 신문 조서, 압수물, 법정 진술 등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난 임 교육감은 경북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도 느끼고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경북교육에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조 등은 사법부가 형식 논리에 매몰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며 상고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다룬 2018년 선거뿐 아니라 2022년 선거 때도 선거 캠프에 금품을 건넨 교장과 행정직 등 7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뇌물 혐의로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임종식 교육감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직 경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항소심을 거쳐 기사회생했지만 두 차례의 경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주시와 7국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과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지역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방문진료와 방문재활, 식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포항공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카메라나 자율주행차 센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렌즈 실용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팀은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수준으로도 빛을 제어할 수 있는 메타렌즈를 개발하고 여기에 물방울이나 먼지를 튕겨내는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포스코홀딩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지난 10일 학술지 마이크로시스템 및 나노공학에 실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상북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7대 경북공약 외에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춘 이른바 ABCD-EFG 전략으로 경북의 주력 산업을 정부 과제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때 경북 공약으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및 영일만항 확장, 에이펙 성공 개최, 바이오 산업 육성, 2차 전지 미래차 녹색 철강 수소 산업, 낙동강 살리기,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민주당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ABCDEF 정책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산업과 에너지, 제조업의 영어 앞글자를 딴 건데 경상북도는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뜻하는 영어 지위를 추가해서 ABCDEFG 성장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력으로 육성해온 정책과 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이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북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국정 과제에 경북의 주력 산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22개 시군과 민간 자문단이 함께하는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발족하고 최근 전략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정책이 반영되도록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가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이분들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시도지사 협의회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공식 라인도 적극적으로 좀 가동해서 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치발전 관련 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별도로 설치해달라 건의됐고요. 이게 설치되면은 우리 지방의 의견, 우리 경북의 의견 전달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포스트 에이펙 사업 등 경북 과제면서 전국 과제 성격을 띤 사안도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겨울철 수온을 기준으로 1980년대 포항 바다 환경이 이젠 속초 이북 지역의 바다 환경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강릉 원주대 등의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를 통해 동해로 열을 수송하는 대만 한류의 세력 강화와 여름철 폭염 증가로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 환경에 북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어종 변화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수산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민 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한 사업은 울진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포항 항도중학교의 복합교육시설동이 증축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항도중학교에 사업비 102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교육시설동을 오는 2027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합교육시설동은 실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등 교과 수업과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융합형 공간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으로 활용됩니다. 경북 도내 35살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미 출신 김용현 경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살 이상 임산부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4건,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9만 3천 원으로 35살 미만 임산부보다 더 많습니다.